그날따라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다. 햇살은 맑았고 하늘은 너무 파랬다.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야 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 나는 신중하게 화장을 하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친구의 결혼식, 신부 들러리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내겐 거의 내일처럼 느껴졌다.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문득 그가 떠올랐다. 내 남자친구 준호. 우린 만난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다. 묘하게 안정적이면서도 나에겐 설렘을 주는 사람.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다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오늘 결혼식 얘기를 하지 않았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런 날엔 여자들끼리 모여 노는 게 더 편하니까. 웨딩홀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하늘. 하늘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어릴 적부터 붙어 다녔고 대학생 때까지도 우리는 거의 한 세트처럼 불렸다. 하지만 2년 전쯤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하늘이 직장을 옮기고 나 역시 바쁜 일상에 치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러던 중 하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첩장은 예고 없이 도착했다. 전화도 없이 카톡 한 줄. 야, 나 결혼한다. 시간 되면 와줘.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하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으니까.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하늘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정말 예뻤다. 조금 달라 보이긴 했지만 그건 아마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겠지. 나는 하객석 맨 뒷줄에 앉았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앉으면서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나는 그땐 몰랐다. 결혼식은 차분하게 시작됐다. 신부 입장. 하늘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듯한 표정이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리고 신랑 입장.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장하는 신랑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준호였다. 내 남자친구 준호.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꿈인가?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다. 그가 내 연인이 하늘의 신랑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됐다. 내 머릿속에서 온갖 기억들이 휘몰아쳤다. 어젯밤 통화했던 목소리, 며칠 전 우리 함께 마셨던 와인, 그가 보낸 사랑해라는 문자,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의 광경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 순간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나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발이 떨리고 손이 얼어붙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준호의 카톡창을 열었다. 오늘 어디야? 점심 뭐 먹었어? 하늘 결혼식 나왔어.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은 메시지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었다. 나는 피로 연장 근처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그가 지나갔다. 준호가.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불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준호. 그가 돌아봤다.
표정은 놀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나는 걸음을 뗐다.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그 한마디,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고 핸드폰은 꺼놓은 채 침대 속에만 숨어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봐도 낯설 만큼 말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울다가 지치고 지쳐서 잠들고 눈 뜨면 또 울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내 시간만 정지된 것 같았다. 그동안의 연애가 하나의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와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한 사람에게도 벅찬 감정을 어떻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줄 수 있었을까? 가장 미친 건 나는 그 모든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내가 힘든 날이면 밤새 통화를 해줬고 퇴근길이면 종종 내게 택시비를 보내주기도 했다. 크고 작은 기념일도 빠뜨리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항상 기억해줬다. 나는 그런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는 줄 알았던 그의 번호는 의외로 신호가 갔다. 몇 번의 울림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야 받았어? 내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 말 지금 몇 번째야? 결혼식장에서 그 말 했잖아. 근데 그게 전부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하늘이 친구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 숨이 막혔다. 그 말은 처음엔 우연이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가 내 친구 하늘과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그는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모른 척을 선택했다. 그게 더 편했을 테니까.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 다 만난 거야? 내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소리쳤다. 언제부터냐고. 그는 결국 말했다. 1년 반쯤 됐어. 정확히 내가 그와 연애를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났던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몸이 부르르 떨렸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물어야 했다. 하늘은 언제 알게 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하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그리고도 결혼을 강행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나는 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기게 전화를 하자. 결국 그녀가 받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도 할 말은 없어.
그래도 들을 준비됐으면 보자.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물잔 하나.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리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너랑 만난다는 거.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언젠가부터 눈치챘어.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가끔씩 흘러나왔거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거든.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 속에는 후회도 슬픔도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내가 몰랐으면 했어. 결혼식 전까지만이라도 너한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끝났으면 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끝났으면 했다고? 누구 맘대로 누구를 위한 끝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넌 정말 사랑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너희 둘이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둘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이중 생활을 한 남자보다 알고도 침묵한 친구가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복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누가 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고 사무실에서는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고 모든 관계가 허상처럼 느껴졌다. 동료가 생일 선물로 작은 쿠키 상자를 건넸을 때 나는 웃으며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속일 수도 있겠지.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토록 위험한 감정이었다. 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친구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하늘과 준호의 흔적이 담긴 모든 메시지, 사진, 기록들. 하나도 남김없이 삭제했다. 그걸 지우는 데는 단 몇 분이면 됐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수개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하루는 준호의 지인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예전에 같이 술자리를 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연락을 건넨 그는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며 말했다. 그가 널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하더라. 근데 너무 큰 실수를 했대. 그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좋아했다면서 왜 나를 두고 결혼을 했을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결과였다. 둘 다 놓치기 싫었던 것뿐. 누구 하나를 선택할 용기가 없었고 그 모든 대가는 나에게 돌아왔다. 그 지인에게 나는 말했다.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고. 왜냐면 나는 이제 그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그의 존재를 내 기억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만큼 복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도 자극적인 상상을 했다. 하늘의 직장에 편지를 보내고 준호의 신혼집 앞에 찾아가 진실을 폭로하고 SNS에 폭로글을 남기는 일까지.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지만
나는 나까지 무너뜨릴 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 그들의 죄책감 속에 내 존재가 영원한 껍질처럼 남게 되는 것,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무너졌고 술에 취해 그들의 이름을 혼잣말처럼 내뱉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다짐했다. 나는 이 감정을 이겨낼 거야. 이 기억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로부터 한 달쯤 뒤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SNS도 열지 않았다. 혼자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건 슬픈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단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약해졌고 그 약함을 안 채로 강해지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예전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감정을 쉽게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나에게 평화를 줬다. 그들의 존재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사랑 없이도 나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해방감이었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 그것이 내 복수의 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심으로 복수를 멈췄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증오했던 이유는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이 내 삶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내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고, 내 마음을 검열하게 되었고, 내 지난 모든 진심마저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게 가장 아팠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그 감정이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맣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도 너 잘 버텼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러던 어느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혼자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앞에서 나는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예전에 찍은 사진 하나를 보게 됐다. 준호와 하늘. 그리고 나. 셋이 우연히 함께 찍었던 사진. 그때는 아무도 진실을 몰랐고 모두가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 결국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왜일까? 이젠 그마저도 그냥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악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준호가 나를 사랑했는지, 하늘이 진심으로 후회했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건 이후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우게 됐다. 내가 바뀌었음을 처음 실감한 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였다. 그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배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 나는 예전의 나처럼 반사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응, 물어봐. 괜찮아. 그녀는 나를 보며 조금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사실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내 자신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를 먼저 위로했을 것이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팀장님 너무 예민하신 거야. 그런데 그날 나는 그녀의 입장과 팀장의 입장 모두를 차분히 떠올리며 말해줬다. 내 말도 맞고 팀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 그냥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선배님은 말 참 조리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래, 나도 여기까지 왔구나.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내가 이 일에서 진짜로 얻은 성장인지도 몰랐다. 가끔은 SNS에서 하늘의 계정을 볼 때도 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였고 사진 속엔 웃는 얼굴과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낸다. 그래, 잘 살아. 그 선택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계속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데서 완성되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은 예전의 나처럼 순진하지 않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조금은 좋아하게 됐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남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등을 돌렸을 때, 그리고 그때 나는 아주 조용히 혼자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났어.